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1990년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위니코넷 고등학교에서 홍보이사 겸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23살의 파멜라 스마트는 아주 발랄한 성격과 호탕한 입담, 게다가 열정적인 수업 태도로 많은 학생과 또 부모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지역 라디오 호스트를 하면서요, 마약 근절 프로그램의 진행자로도 활동하기도 했고요. 외모도 화려하고 또 일찍이 고등학교 때부터 치어리더로 이름을 날린 만큼 끼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인싸의 삶을 살아가던 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그녀의 곁에는 늘 그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남편 그렉 스마트도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이 록밴드 이름을 따서 강아지 할렌을 선물할 정도로 지극정성이었다고 하는데요. 파멜라는 지성과 미모,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았고 주변인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았던 그녀의 인생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남편의 외도 사실이었죠. 외도가 발각되고 남편은 곧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파멜라 역시 자신의 인생에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았기에 두 사람은 그냥 조용히 묻어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색했던 둘 사이가 점점 회복되는 듯 했죠. 1990년 5월 1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약 5, 6km 정도 떨어진 학교에서 회의를 마치고 귀가한 파멜라는 아주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죠. 문을 열었더니 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남편. 이미 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남편 주변에는 결혼 반지와 지갑에 넣어뒀던 신용카드가 막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참혹한 모습을 본 파멜라는 비명을 지르며 밖에 나갔고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윽고 경찰과 감식반이 도착해서 현장을 수습했죠. 남편 그렉은 머리에 한 발의 총상을 맞고 즉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추가 분석을 해봤더니 총알은 38구경의 총. 사실 여긴 굉장히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요. 그해 처음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마을이 굉장히 술렁였죠. 그러다 보니 매스컴의 열기도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이걸 강도의 소행으로 방향을 잡고 초동 수사를 시작했고, 한편 파멜라는 남편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충격으로 우울증에 조증까지 번갈아 보이면서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아 보였고요. 경찰 조사와 함께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쩐지 사건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강도 사건이라고 하기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 그렉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습격을 받았다고 하기엔 몸에 저항을 한 흔적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왼쪽 이마 부분을 관통한 이 총상 외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들이 키우는 강아지 할렌, 덩치가 큰 견종입니다. 경계심이 많아서 외부인이 들어왔다면 짖거나 공격하는 어떤 행동을 보였을 텐데 이웃 누구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CCTV도 조사했죠. 주변에 혹시 목격자가 있나 조사했죠. 없습니다.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자 수사는 난항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 또한 최초 신고자인 아내 파멜라를 의심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죽일 만큼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또한 결정적으로는요, 이 사망 추정 시각에 그녀는 분명 학교에 있는 미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용의선상에서 쉽게 제외가 되죠. 지역 뉴스는 앞다투어서 이제 파멜라를 따라다니며 인터뷰를 요청했고요. 또 그녀의 어떤 화려한 외모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됐죠. TV에 출연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얘기하기 힘들었을 수 있겠죠. 이웃들은 23밖에 안 된 나이에 미망인이 된 파멜라를 동정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8월 1일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경찰은 파멜라의 집을 찾았고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하나씩 전하게 되는데요. 좋은 소식은 남편의 살해범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파멜라가 체포된다는 것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은 다시 5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렉이 사망한 지 2주가 채 안 된 시점이었는데요.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속에서는 떨리는 한 여성이 말하고 있었죠. 저는 그렉을 죽인 범인을 알고 있어요. 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여성은 바로 세실리아 피어스입니다. 그녀는 파멜라가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위니코넷 고등학교의 학생이었죠. 세실리아, 그녀는 어머니가 굉장히 생업으로 바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대신해서 집에서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그러다 보니 낮에는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낙제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학교 미디어 센터 담당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때 파멜라와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선생님과 학생으로 인연이 닿았고 어찌된 일인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세실리아는요, 종종 파멜라의 집에 놀러와서 잠을 자기도 했을 정도였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았고 워낙 파멜라가 젊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마치 친자매처럼 몰려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파멜라는 세실리아에게 아주 은밀한 고백 하나를 털어놓게 됩니다. 바로 같은 학교 학생인 17살 빌리 풀린과 자신이 사귀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빌리는 학교에서도 차나 물건을 훔쳐서 마약을 사고 애들에게 돈을 뺏기도 하는 소위 비행 청소년으로 악명 높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실리아는 이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게 영 탐탁치 않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런 걸 표현을 하면 이제 파멜라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보니까 파멜라와 멀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모른 척 눈 감아주게 됩니다. 파멜라의 연인 빌리는 이 두 사람이 거의 매일같이 만났다고 해요. 영화를 보기도 했고 음악을 듣기도 했고 사진을 찍어주며 놀았던 장면도 인터넷에 사진으로 남아있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 세실리아가 파멜라와 같이 있을 때 빌리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둘만의 어떤 사랑에 빠져서 세실리아 앞에서 애정 행각을 보이기도 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이 부적절한 만남은 그렉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파멜라의 이중성이 드러나게 되죠. 파멜라는 빌리와 만날 때마다 이혼하고 싶다, 남편이 지루하다, 누가 자신을 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묘한 암시를 풍기면서 그를 압박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죽이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의 만남은 힘들 것 같다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아무리 비행 청소년이라 해도 17살밖에 안 된 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라는 제안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고민하던 빌리가 친구인 패트릭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멜라를 따르는 3명의 10대가 생겼어요. 빌리, 패트릭, 그리고 세실리아까지. 한자리에 3사람을 모아놓고 살인을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파멜라는 아이들에게 세뇌라도 시키듯이 끊임없이 속삭였죠. 나는 지금처럼 너희랑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고 싶어. 근데 내 남편은 니들을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부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좀 끝내줬으면 좋겠어. 그녀의 속삭임에 넘어간 아이들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세실리아는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389경 총알 자루를 구해왔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죠. 빌리와 패트릭은 파멜라의 도움을 받아서 집 안에 숨어 들어갔고요. 이 강아지가 있잖아요. 개가 있잖아요. 이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이 개 헬렌을 미리 지하실에 가둬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길 기다렸죠.
파멜라는 이곳에 없었습니다. 학교에 갔으니까요. 곧이어 남편 그렉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패트릭이 그를 제압하고 빌리는 그의 머리를 향해 총을 조준했습니다. 그렉의 사망 소식이 들려온 직후 마을 전체가 술렁였죠. 하지만 어쩐지 파멜라의 얼굴은 다소 침착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사망한 지 5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 방송사 기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독점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죠. 남편을 잃은 슬픈 부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히려 주목받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서우리만큼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던 그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지 못해서 죽인 게 아니냐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쉬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반면에 그렉이 죽은 날 이후로 세실리아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기가 총을 구해줬죠.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파멜라 집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우연히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됩니다. 바로 파멜라와 그의 친구 보험사 직원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애들이 잘 처리했어. 귀찮은 일 하나 덜었지 뭐야. 그래서 돈은 언제 나온대? 14만 달러 맞지? 파멜라는 남편의 죽음으로 14만 달러,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살인하도록 세뇌시킨 진짜 이유가 빌리와의 사랑? 아이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헤어지고 싶은 남편, 그렉과의 막대한 이혼 소송비도 없고 모험금까지 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거죠. 이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세실리아는 자신이 이 범행에 가담했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파멜라의 이중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후 빌리와 패트릭은 체포되었고요. 파멜라 역시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됐죠. 이 사건은 과거 토요 미스트리에서 다룬 미국의 유명한 O.J. 심슨 살인 사건보다도 더 먼저 미국 최초로 텔레비전에 생중계된 치열한 법적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파멜라. 여론은 그녀에게 얼음공주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미국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파멜라 재판의 관건은 과연 아이들이 그녀를 정말 아껴서 주체적으로 살인을 한 건지 또는 그녀가 아이들을 조종해서 남편을 살인하게 한 건지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14일이나 지속되었죠. 파멜라는요, 17살 빌리와의 내연 관계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내가 살인을 사주한 적은 없다면서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녀를 제외한 빌리, 패트릭, 세실리아 세 사람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일단 살인이 벌어진 5월 1일, 파멜라는 빌리와 패트릭 앞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기억하지? 그러면서 절대 키우고 있는 강아지 앞에서는 남편을 죽여선 안 된다고 말하죠. 우리 강아지가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거든. 또한 패트릭이, 이 친구였던 패트릭이 근데 이렇게 총을 탕 쏘면 이 소리를 누군가 들을 수도 있는데 칼을 쓰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에 아니, 반드시 총을 써야 돼 라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말을 덧붙였죠. 칼을 쓰면 피가 나서 그게 내 가구에 튈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바로 비명을 질러야 할지 아니면 이웃한테 먼저 달려가야 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인 모의가 끝나고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서 학교로 돌아갔던 겁니다. 빌리와 패트릭이 그렉을 죽인 상황 또한 재판을 통해서 낱낱이 공개되었는데요. 집으로 들어온 남편 붙잡았죠. 그리고 벽으로 밀어서 끌어안쳤는데 이 이제 두 청년을 강도라고 생각한 그렉이 내 지갑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가져가라 하면서 꺼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이 내 손에 있는 결혼 반지만은 지켜달라면서 이게 없어지면 내 아내가 매우 싫어할 거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에 잠시 동안 빌리와 패트릭은 멍해졌다고 하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렉의 뒤에 선 빌리가 머리에 총을 댔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렇게 전말이 하나하나 공개가 될수록 이 사건은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했고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미 전역에 이목이 집중된 재판. 최종 판결은 빌리와 패트릭에게 2급 살인 혐의가 인정돼서 40년형이 선고되었고요. 파멜라에겐 1급 살인, 살인 공모, 증거 훼손에 대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40대 중년이 된 빌리와 패트릭의 모습입니다. 17살의 감옥에 수감되어 지난 25년간을 보내다가 2015년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서 현재는 사회로 돌아오게 됐죠. 이 사진은 2016년 세실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사실 수감되지 않는 조건으로 범행 사실을 자백하게 되면서 살인 공모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블레이크로 이름을 개명했고 동물 보호소를 창립해서 일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파멜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52세가 된 그녀는 뉴욕 베드포드 힐스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항소를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그녀는 입수 초기부터 같은 수감자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얼굴 측면에 금속판을 삽입해야 하는 시술을 받아야 했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도 여러 번 했다고 전해집니다. 파멜라, 그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석방을 더 받기 위해서 인터뷰에 응하고 언론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종종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진이 남아 있었어요. 이런 뻔뻔한 파멜라 스마트의 이야기는 1995년 니콜 키드먼 주연의 To Die For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2014년 HBO가 다큐멘터리로 제작했고 수년간 그 영미권의 해외 범죄 프로그램에서 아주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TV, 영화, 소설에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멜라는요, 간혹 자신을 찾아오는 기자들에게 자신을 영화배우라고 칭하기도 한다고 하죠. 파멜라가 최근 ABC 뉴스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은 이렇게 늙어가며 죽는 것이 두렵고 이렇게 갇혀있을 바엔 그냥 사형당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기 많던 완벽할 것 같던 학교 선생님의 두 얼굴. 미성년자 제자와의 불륜을 시작으로 살인까지 끌어들인 파멜라 스마트. 사실 지난 30년간 감옥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외모적으로 좀 깔끔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쩌면 빨리 다시 세상에 나와서 활기를 치고 싶은 그녀의 욕망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을 죽이고 어린 세 학생의 인생마저 망쳐놓은 그녀가 평생 죗값을 받길 바랍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